자, 다음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 매각을 놓고 정치권에서 계속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 동교동 집은 1962년도부터 저희 부모님께서 사시던 집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기념관으로 만들어서 그런 것들이 잘 정리되고 전시되고 많은 국민들이 와서 보실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의원들 다 알고 계셨지만 저한테 연락해서 어떤 대표로? 의견을 말씀해 주신 분 한 분도 없고요. 네. 박지원 의원님 같은 경우에 전 재산도 내놓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머니 돌아가신 후로 동교동 일과 관련해서는 저한테 전화를 주신 적이 없고요. 동교동은 제 지역구입니다. 동교동 사저도 B와 서울시비 필요하면 마포 구비도 보태서 매입하고 이 공간을 공공공간으로 만들어 문화유산화 할 것을 제안합니다. 100억 원의 매각을 했다라고 네. 하면서 내놓는 과정이 상당히 좀 비정상적이에요. 만약에 네. 김홍걸 씨 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럼 100억 원을 빼잡수신 거 아니에요. 네, 이 사저를 매각한 김홍걸 전 의원은 정치권에서 그동안 무심했다가 뒤늦게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라면서 상당히 불쾌해하고 있고, 또 김대중 재단 측에서는 원래 재단에서 이 사저를 매입하려고 각서나 합의서까지 썼었는데 김홍걸 전 의원이 그냥 외부인에게 팔아버렸다. 이렇게 좀 얘기가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 우리나라 유일한 노벨상 수상자고 또 우리나라 민주화의 아주 상징적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가 지금 벌써 기념관이 되고 또 국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역사적인 교훈을 얻는 그런 소중한 자리가 돼야 되는데 이제 사저가 개인에게 팔렸다. 또 동교동 그 사저가 일부만이 이제 사료 정도 보관하는 장소고 그것이 이제 상업적인 장소로 변질될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런 이제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네. 다음 주 12일 날 매입자 측과 또 동교동이나 김대중 기념사업회 측에서 만나서 다시 재매입할 것이다 하는 그런 보도가 나오는데 제발 좀 재매입이 돼서 어떤 식으로든지 재매입이 돼서 그 동교동 사저가 역사적인 사관으로 또 기념관으로 잘 되길 바라고요. 사실은 이 과정에서 저는 여러 가지 김홍걸 전 의원이나 또 동교동이나 또 김대중 기념사업회 간에 어떤 갈등이 있는지 또 행제들 간에 어떤 갈등이 있는지는 대충 들어서는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하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동교동이냐 또 민주당이 또 그 역할을 다 못했다라는 지적 이전에 김홍걸 의원은 자식이지 않습니까? 친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재산이 있다고 알려졌는데 어떤 상속세 때문에 또는 본인의 개인 채무 때문에 이 문제를 덮어들 수 없어서 개인에게 매각했다 하는 것은 좀 상당히 설득력이 좀 있어 보이지는 않고요. 대단히 좀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고 앞으로 이 사저를 재매입하는 과정에서 김홍걸 의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동교동이나 김대중 기념사업회에서도 역할을 해서 또 우리 이제 민주당도 사실은 그 탓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보도도 있고 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당원들이 그만큼 소중한 자리라면은 역사적인 그 기념관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모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했어야 되는데 박지원 의원도 6억 원 내겠다 이렇게 이제 조금 만시지탄적인 의미가 좀 있죠. 이미 이제 100억 원을 넘겼는데. 그래서 충분히 저는 우리 당이나 또 우리 민주 영향들이 모금을 하면 그 정도 부분은 충분히 충당될 것이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벌써 예산 지원이 돼야 된다는 것은 그거는 좀 도리가 아니고 우리가 할 바대로 다 해놓고 최소한 그 사저부터 재매입해놓고 그 뒤에 기념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가서 의논해도 충분하다. 그래서 저희들의 민주당이나 또 그와 관련된 모든 분들의 좀 공동된 탓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집을 팔아야 한다라는 뭐 김홍골 전 의원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 뭐 일각에서는 또 코인 투자를 해서 손실을 좀 크게 입었기 때문에 또 빚을 갚기 위해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또 건물을 집을 사신 분이 이제 또 커피 업체 대표다 보니까 꼭 이 연남동 뭐 저 연희동 그 동교동 그쪽에 또 그 개인주택 단독주택을 또 커피집으로 이렇게 개조해가지고 하는 곳들이 꽤나 많아요. 그래서 설마 DJ 사저가 커피집으로 변신하는 건가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서 좀 논란이 큽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김재원 최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뭔가 미스터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자꾸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썩 매끄럽지 못해 보이는 부분이 있기는 하죠. 그런데 제가 그 DJ 사저 등기부등본을 좀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애초에 그 19억 원 정도 상속세 납부 담보를 위해서 담보 설정이 돼 있었고 그다음에 2022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5억 원가량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게 5년에 걸쳐서 아마 상속세를 분납하면서 일부 분납을 하기 위한 채무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 DJ 사저 문제는 민주당이 이렇게 장기간 방치하는 동안에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해결하려고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였던 적이 있습니다. 2022년에 조수진 의원이 당시 송주범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관련 문자를 전달하는 내용이 포착돼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어요. 그때 그 김홍걸 의원이 상속세 문제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으니 서울시가 이게 역사적 보존 가치가 있으니 공시지가에 매입을 해서 한번 뭐 기념 공간으로 조성해보면 어떻겠느냐는 취지의 민원을 전달하는 게 포착이 됐었습니다. 최종 결론은 그 DJ 사저에 상당한 액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입이 불가능하다라는 게 서울시의 결론이었고요. 그런데 이게 2022년에 이미 언론에 다 보도가 됐어요. 그때는 민주당에서 뭘 하다가 이제 와서 정청래 의원이 여기에다가 국민 혈세를 투입하자고 하는지 저는 그 부분만큼은 매우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100억 원의 가치가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집으로만 놓고 보면 절대 100억 원은 될 수가 없겠죠. 근데 그걸 사겠다는 사람이 100억을 주겠다라면 그건 나는 이제 다른 의미도 좀 포함되어 있을 건데 뭐 그게 맞는 건가요? 사저는 또 말 그대로 개인의 소유물이잖아요. 근데 이 100억이라는 게 사실 상당 부분이 이제 대출을 받아서 구매를 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 주택에 대해서 100억이 대출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용도가 결국은 사업용이 될 수밖에 없는데 카페가 된다는 게 이게 괜한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홍걸 전 의원이 이건 뭐 민간 기념관이다라고 억지를 부리긴 했지만 물론 일부 민간 기념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민간 기념관 플러스 카페 형태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자, 이게 김홍걸 의원이 착각을 해도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게 개인 물론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유산이지만 동교동 저택이라고 하는 거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과거에 유신 시절에 또는 군부 독재 시절에 거기서 정말로 그 갇혀 지내면서 얼마나 그 소위 민주화의 일종의 성지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또 어머님인 이효 여사가 돌아가실 때 기념관으로 한 것을 유지까지 남겼는데 그걸 갖다가 100억에 팔았다?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호부 견자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이건 김홍걸 의원이 결단을 다시 해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김대중 재단 아까 말씀하셨는데 뭐 22년도에 이 세금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노력을 했었다라고 하지만 이 사태까지 올 때까지 도대체 김대중 재단은 뭐 했냐. 왜냐하면 김대중 재단에 일하시는 분들 과거에 동교동 개로 불렸던 분들 아닙니까?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영화를 같이 누렸던 분들이에요. 물론 어려움도 겪었지만 이분들이 기념관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당내에 더 호소를 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온 부분에 대해서 뭐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